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석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니 마케팅에서 너무 중요한 라인 배지 요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상담했던, 상의했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라인 배치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라인 배치 한번 잘못하면은 100명, 200명, 300명의 멤버십을 만들고 가입을 시켰는데 전부 다 뭐 100명 이상을 다 회원 탈퇴를 해가지고 다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가끔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 6개월, 1년 기다렸다가 가입해야 되고 이제 그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팀이 다 무너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라인 배치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입하셔서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스폰서가 이렇게 계시고요. 나 자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나 가입을 시켰고, 스폰서도 나의 하부에 또 이렇게 가입을 시켰고, 또 이렇게 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A를 가입을 시켰는데, 그리고 A 아래다가 내가 또 가입을 시키고, 또 가입을 시켰네요. 그러면 A가 이제 B를 이제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1번에다 가입시킬까요? 2번에다 가입시킬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는 이 B를 여기다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하는 게 좋을까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A의 이 사업 경력,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너무 초보자라면은 이 B를 1번에다 가입시켰으면 좋겠고,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팀도 만들어 보셨고 리크루팅도 잘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2번에다 가입시키면 좋겠어요. 1번에다 가입시켜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과 그리고 이 A의 스폰서죠.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분의 한쪽 라인을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쪽도 같이 만들고 이쪽만 좀 만들어서 금방 직급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후원 수당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분의 매칭 수당이 A에게 들어와요. 30%가. 이분이 100만 원 벌면 30만 원이 나오고, 이분이 200 벌면 60만 원 벌고, 이분이 1000 벌면 300만 원의 추천 매칭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을 나도 초보인데 여기다 가입시켜가지고 만약에 놓쳐버리면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는 후원 수당과 매칭 수당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 자신의 정확한 실력을 체크하셔서 아직 나는 좀 같이 만들어서 이 1번 팀을 키우면서 나의 노하우를 좀 어느 정도 좀 생기고 좀 감각을 잡으면은 이쪽 팀 만들어 가지고 더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은 1번 먼저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경험도 있고 리크루팅 잘 하시면은 나 자신 이제 A의 스폰서죠. 이분이 이쪽 라인 후원 미팅 해갖고 파내려가고, 그래서 팀 만들어버리고, 나는 또 이쪽 또 파내려가고 팀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분은 또 빠르게 승급도 할 수 있고, 이분이 빠르게 승급하고 후원 수당 많이 가져가면은 이 후원 매칭 보너스가 또 30% 나에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셀프 리더의 그런 실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역할을 나눠가지고 내가 이쪽 만들게, 그 시간에 파트너님은 이쪽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A 사장님의 사업 경력과 실력에 따라서 1번에 가입시킬지 2번에 가입시킬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네요. 그리고 나는 이쪽 라인이 있고 이쪽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쪽 라인은 스폰서가 이렇게 다 가입을 시켜 주셨고 중단이 됐어요. 또 이게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뭐 처음부터 중단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나는 이 가족을 한 명 여기다 가입시킨 다음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쭉 내린 게 아니라 여기도 가입시켰고 여기도 가입시켰고 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가입시키고 여기도 가입시키고 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가입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1명, 2명, 3명, 4명, 5, 6명, 뭐 한 7명 정도로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삼각형 모양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쪽은 가입을 안 하고 이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셨나요? 라고 제가 이분께 여쭤봤어요. 이분은 60세 정도 된 여성 파트너님이셨는데, 이분의 대답은
이쪽은 스폰서가 해줄 거예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요쪽을만 신경 쓰면 돼요. 요쪽은 이제 알아서 해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황당했는데요. 이 바이러니 마케팅을 처음에 이제 잘 못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 팀은 스폰서가 해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기다리고, 얼마나 해주는지 좀 지켜보자. 또 이런 마음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아주 훌륭한 리더를 나의 하부에 좀 가입시켜 주세요라고 굉장히 기도를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뭐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가족 관계신데 어떤 관계세요? 여쭤봤더니 이분께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시면은 이제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연세가 그러신데, 그럼 어머니 연세는 실례지만 어느 정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89이라고 하시더라고요. 89세라고 하시더라고요. 89세. 거의 1900년대 초반에 탄생하신 약 90세 정도 되신 어머니를 여기다 가입을 시켜 놓으셨고,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대단한 분들을 6, 7명을 가입을 시키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 힘 받게 해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엄마 힘 받게 해주려고 양쪽에 가입시켰대요. 그리고 엄마 후원수당 받게 해주려고 양쪽에 가입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어떤 활동을 조금 하시나요? 여쭤봤더니 지금 3년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몸이 좀 편찮으시고, 뭐 당연히 이렇게 병원에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입도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하시고 사업을 막 본격적으로 하려고 적극적이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공교롭게도 투잡, 쓰리잡을 하시고 굉장히 돈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욕심이 많으신 건지, 뭐 이기심이 많은 건지 참 헷갈리는데요. 이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막, 전화해도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냐고 막 불평하고, 막, 왜 이분은 또 막 가입만 시켜놓고 가입하고 나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또 막 화를 내시고, 또 이분은 막 또 뭐 물어보는 거에 왜 대답도 못 하냐고, 왜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고 가입만 시키냐고, 왜 어머니 양쪽으로 이렇게 막 했냐고, 막 나는 누가 도와줄 겁니까? 막 이렇게 막 또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막 한 2달 동안 싸우시다가 결국에는 다 그만두시고 딴 라인 가셔가지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막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분은 이쪽 라인만 진행이 되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격이 참 부드러우시고, 이분들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이분은 또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계시다가 싸움이 다 끝나고 다 떠나니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세요, 또 이분은 또.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또 진행이 잘 돼요. 근데 그럼 이분의 이제 소실적 라인이 이쪽인데, 이쪽은 또 진행이 되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후원수당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 한 달 동안 어머니는 이제 양쪽이 만들어지면서 뭐 실버인가 골든가를 금방 가셨어요. 한두 달 만에. 그래서 이제 한 3, 400 정도 일시적으로 돈을 벌고, 그다음부터는 또 끝이에요. 왜냐면 한쪽만 나가니까. 양쪽이 나가야 후원수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돈 못 벌고 자신도 돈 못 벌고,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번 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판매만 하고 단순 가입만 시키고 네트워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후원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폰서링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서로 이렇게 싸움만 하시다가 결국에는 돈도 못 벌고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스폰서를 한번 볼까요? 이분의 스폰서는 이쪽이 또 대실적으로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 진행이 되면서 이쪽도 굉장히 또 매출이 많이 뜨고요. 그래서 스폰서는 엄청나게 보너스도 많이 받고 계속 승승장구 승급하고. 그래서 이분하고 엄마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스폰서 좋은 일만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떠났어요. 예, 안타까운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두 라인을 만드는 그런 라인 배치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금지 사항입니다. 차라리 본인이 두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1,000, 2,000 벌어서 엄마에게 용돈 많이 드리시면 되는데, 좀
좀 생각이 짧았죠. 그래서 스폰서에게 의존한 이 한나인은 뭐 스폰서가 만들어줄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이 스폰서가 이렇게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가입을 시켜주는 그 맛을 느껴버리면은 이쪽도 나의 소실적도 가입을 시켜주겠지라고 기대를 은근히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에 회사에서 브레이크어웨이 막 3라인, 4라인, 6라인, 8라인, 12라인도 그렇게 막 화장품 팔아가면서 잘 만드셨던 분도 이 두 줄 바이러니에 오셔서는 두 줄을 못 만드시더라고요. 겨우 한 줄 만들까 말까? 두 줄을 이상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만드세요? 왜 이렇게 실력 발휘를 안 하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한쪽은 어차피 스폰서가 해줄 건데 뭐 내가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기다려보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뭐 기도를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리더를 뭐 내려줄지 누가 알아요?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달, 몇 년 기다리시고 기도만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스폰서가 있고, 이분이 A와 B를 가입시켰네요. 그리고 이제 A도 크게 매출이 뜨고 있고, 또 B도 매출이 크게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B는 이제 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A가 문제네요. A 한쪽 라인은 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쪽 소실적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A는 또 시기 질투가 많고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성향의 그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에게 수시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리크루팅 잘 하고 계세요? 뭐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리크루팅 물어보고, 만약에 좋은 분 되면은 저기 누구 아래로 내 소실적 그분 도와줘야 되니까 그분 아래로 좀 가입을 시켜주세요. 뭐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스폰서님도 그분 도와주려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 소실적 이쪽에다 반드시 가입시켜 주세요. 절대 대실적에다 가입시키지 마세요. 이쪽에다 이제 그만 가입하시고 이쪽에다 가입시키셔야 돼요. 라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B 라인, 이분의 형제 라인이죠. 이쪽에다가 누구 한 명 가입을 시키나 안 시키나 정말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마치 스토커 마냥 이렇게 막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또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뭐 소비자라도 한 명 이쪽에다가 가입시키면은 막 의자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강의실 앞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아주 막 신경질을 내고 그냥 아주 그렇게 성격을 막 안 좋게 하시는 적도 있었고요. 뭐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할 수가 절대 없는 분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어쩌면은 해서도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사업을 또 하신 거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갖고 있는 파트너 2명, 3명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정말 너무나 가능성이 없는 분은 그냥 소비자로서 제품 열심히 쓸 수 있게끔만 안내를 해주시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뜯어 말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까지 다 사업을 시키려고 한 것이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악연을 인연으로 만든 그 안목이 없는 죗값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인연이 되면 안 되는 관계도 있고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소비자로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고 또 분란이 생겨서 또 팀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스폰서도 이제 소실적에다 당연히 가입을 시켜야죠. 스폰서에게 자기가 대실적에 있으면서 자기 쪽으로 대실적에다 가입시키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보다도 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원 미팅은 자기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 파트너 가입은 그 스폰서의 소실적에다가 가입을 시켜야지, 자기가 대실적인데 자기한테 가입시키라고 한다는 것은 스폰서 보고 후원 수당을 포기하고 뭐 추천 매칭도 다 포기하라는 건데,
그건 정말 강도죠, 강도. 절대 스폰서한테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소실적에다가 가입시키고 후원 미팅 도와주는 건 대실적을 도와주고, 소실적보다 대실적에 인원이 많으니까 대실적을 좀 더 많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물론 소실적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대실적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0%고 소실적만 그냥 100% 집중적으로 그냥 미팅하고 서로 공평하게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파트너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스폰서는 두 라인이 다 잘 되니까 이제 나의 소실적에 가입시켜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마치 빚쟁이처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스토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 아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아주 같이 맛집 같은 데 다니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아주 좋은 대화하시고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아주 신뢰감 있게 지내셔야지 뭐 스토커처럼 그렇게 막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뭔가 다툼과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A가 소실적이에요. 스폰서의 소실적이라도 어떤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사업 설명을 할 줄 알고 실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쪽에다 가입을 시켜주는 거지, 사업 설명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다 가입시켰다가는 이분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분의 소실적인 여기 아래다가 가입을 시켜가지고 여러 파트너들이 다 매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낫죠. 여기다 가입시켜갖고 이분 죽여버리고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피해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소실적일지라도 이제 가입을 도움받으려면은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정도. 이제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여기 D가 있고 C가 있네요. 또 A가 이렇게 C를 소개했어요.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A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라인이 대실적이고 이쪽 라인이 소실적이에요. 그리고 B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대실적이고 이쪽이 소실적입니다. 그리고 C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쪽이 대실적, 이쪽이 소실적. 이쪽 A의 소실적에서는 6천만 원의 매출이 뜨고 대실적에서는 이제 B 라인 여기가 대실적이니까 2억하고 7천, 3천이 뜨니까 약 한 3억 정도가 뜨네요. 여기는 3억 뜨고 여기는 6천 뜨네요. C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기가 7천, 여기가 3천 뜨고, B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2억 뜨고 이쪽이 1억이 뜨네요. 7천, 3천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A 파트너가 저에게 좀 하소연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B를 도와주기 위해서 B가 너무나 열심히 또 하셨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렇게 A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좋은 분이 마침 리크루팅이 돼가지고 이 C를 B의 소실적에다 가입을 시켜준 거예요. 1대 추천인은 이제 A고 또 B는 이제 소실적에 C라는 어떤 좋은 파트너, 리더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C가 B에게 이제 후원 미팅을 이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B가 자꾸 거절을 하고 이 C 쪽에는 후원 미팅이나 어떤 강의를 해주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너무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친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시켰더니 정작 가입시키고 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친해지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고 도와주지도 않고 완전히 돌변해버린 거죠. 거의 사기꾼 수준이죠. 사기꾼. 처음엔 아주 가면을 썼다가 이제 가면을 벗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이제 불쾌하고, 그리고 C는 또 A한테 투덜투덜하고요. 그래서 이제 A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C하고 성격이 안 맞아갖고
기분 나빠서 같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B는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의 어떤 좋은 점, 이쪽 팀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시고 파트너니까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노력을 해보겠지만은 너무 성격이 안 맞고 정말 같이 밥도 먹기 싫고 뭐 그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쪽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수당이나 보너스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분은 지금 여기다가 이분을 가입시켜 가지고 지금 1억의 매출이 뜨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을 여기다 가입시켜 갖고 자신의 소실적에다 가입시켜 갖고 1억의 매출이 떴다면은 6천에다가 1억 여기 뜨니까 여기에 1억 6천이에요. 그리고 A의 또 대실적에는 2억이 뜨고 있고, 그럼 이제 소실적 1억 6천에 뭐 이제 후원 수당을 보통 회사들이 한 5, 6%, 5% 정도 매출에서 회원 가격에서 5%를 주거든요. 그 BV에서 뭐 15% 주고 이런 거를 매출에서 15% 주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숫자에 약하신 이 수치들, 음치가 아니라 이 수치들은 우리 회사는 15% 주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점수를 이제 한 30, 40% 잡아놓고 거기서 15% 주는 거를 뜻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원가 금액, 매출에서 이제 약 모든 회사들이 약 5%, 6%를 줍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5%라고 하고 6천만 원이 여기서 뜨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C의 조직 1억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5%를 이제 이분이 만약에 후원수당을 가져간다면 이분은 얼마의 후원수당을 가져가게 되냐면은 6천의 5%는 300만 원이에요. 1억의 5%는 5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을 이분이 벌 수 있는데, 그 1억 매출 뜨는 그 조직을 B의 소실적에다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A는 6천에 의해서 5% 300만 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500만 원을 여기다 양보한 거예요. B한테 준 거죠. 매달 그렇게 500만 원 이상의 보너스가 뜨는 거를 B에게 준 건데, 양보한 건데, B는 성격이 안 맞아서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이제 A는 정말 혈압이 터져서 좀 쓰러질 것 같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분은 그러면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한테 추천 매칭 가져가요. 추천 매칭. 그러면 이분에게 추천 매칭이 얼마 올라오는지 한번 C의 후원 수당을 한번 볼게요. C가 가져가는 후원 수당의 30%가 추천 매칭으로 이제 A한테 가는 거니까, C는 7천하고 3천을 떠요. 그러면 3천의 5%면은 355에서 150만 원의 후원 수당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150만 원의 30%, 45만 원 가져가요. 45만 원. 추천 매칭으로 45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C, 1억씩 지금 뜨고 있는 이 C를 자신의 소실적에다 가입을 시켰다면은 500만 원을 가져갈 것을 그걸 양보해가지고 45만 원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착한 분이시고 양보를 크게 하신 분인데, B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C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호적을 파버리든지 어떻게 정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강도입니다. 강도. 사기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 잘못 만난 A가 벌을 받는 거죠. 예. 악연과 인연을 구분하지 못한 안목이 없는 죗값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다 가입시킨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좀 분류를 해서 정말 올바르신 분들 파트너 딱 한 두세 분 정도만 파트너를 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 관계도 이제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이 A가 정말 모든 조직을 다 들고 국자로 퍼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B는 한 팀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후원 수당을 전혀 못 받는, 이쪽에 수당이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실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후원 수당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됐고, 결국에는 사업을 이제 너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잘 된 거죠.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사업 못하겠다 그러면서 C가 이렇게 라인을 옮겨버렸어요. 예,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사업 세계에서는 그런 일도 아주 가끔은 발생을 합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파트너 가입은 소실적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스폰서도 파트너 가입은 소실적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실적이라면은 나의 그룹에 나의 쪽으로 파트너를 가입시키기를 절대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후원 미팅은 대실적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것이 공평하고요. 그리고 스폰서가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절대 조금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자 2명씩 소개하고 2명이 각자 2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어떤 소실적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뭐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그렇게 독촉하고 뭐 스토커처럼 집착하지 마시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리크루팅 방법을 배우시고 팀 구축 방법을 배우시고 본인의 실력을 키우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뭔가 많은 보너스를 받았을 때 그 보너스가 내 거가 되는 거지, 실력도 없고 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보너스만 뭐 1000, 2000, 3000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받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뭐 자동차 바꾸는 거 정도? 하지만 그 일시적인 그 보너스가 뭐 절대 나를 성공으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뭐 자동차 바꿔서 새 자동차 하나 정도는 바꿀 수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보너스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탄탄하게 어떤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